컴플레인을 하잖아요. 그 방법을 이용을 해요. 그 인사 맨날 다른 사람 내가 똑같은 건데 맨날 자꾸 그럼 오늘은 저는 웬만큼 꺼진 눈은 필러도 안 하고 지방 이식도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. 진짜 너무 꺼졌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같이 하는데 막 같이 이렇게 막 하는 거를 무조건 추천하진 않습니다. 이 정도는 제가 그냥 교정할 수 있어요. 이 선큰이 생기면 이렇게 되면서 눈이 갑자기 확 작아집니다.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. 그리고 눈이 잘 안 떠져요, 진짜로. 엄청 피곤해 보이고 늙어 보여요. 일단 겹주름이 많이 생기고 선큰이 이제 방치하다가 하다 못해 거기에 라인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뭘 채워 넣어도 라인이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수술을 해도 여전히 거기는 줄이 있어 보여요. 보기 싫겠죠? 아니 안 꺼져 보이고 안 피곤해 보이고 조금 젊어지려고 수술했는데 통통해지긴 했는데 거기 주름이 막 있어. 이상하잖아요. 늘 그게 생겨져 있으면 수술을 바꿀 수가 없을 가능성이 꽤 많아요. 일단 피부 얇은 거, 젊을 때 과도하게 지방을 제거한 거, 살을 많이 갑자기 빼서 이번과 같은 이유로 지방이 훅 적어진 거,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얇아지면서 지방이 소실된 경우. 눈두덩이 뚱뚱한 사람들 있죠. 뚱뚱한 사람들이 수술하고 나서 눈두덩이가 더 뚱뚱해졌다고 컴플레인을 하잖아요. 그 방법을 이용을 해요. 꺼진 사람들한테. 똑같은 방법이에요. 근데 뚱뚱한 사람들한테는 컴플레인이지만 꺼진 사람들한테는 축복이죠. 뭐냐? 일단 늘어진 피부가 있으면 그걸 조금 잘라요. 근데 뚱뚱한 사람들한테는 그 피부를 많이 자르겠죠. 피부에 층이 있다 그랬잖아요. 전층을 다 자른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얇은 사람들은요, 피부만 싹 도려내요. 포 뜨듯이. 그리고 나머지는 위로 끼워줘요. 이게 1번. 그리고 눈매 교정에서 눈을 좀 잘 뜨면 눈두덩이가 뚱뚱해집니다. 그거 해주고요. 그리고 원래 뒤로 말려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옆으로 흘러가 있는 지방, 걔네 당겨서 엮어주고요. 4번째는 만약에 한쪽은 더 꺼졌고 한쪽이 덜 꺼졌다. 그러면 덜 꺼진 쪽에 조직을 조금 잘라서 더 꺼진 쪽으로 살짝 재배치를 해줍니다. 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. 요것만 하면 되지. 요거를 부족할 때 추가로 하는 거죠. 예측 불가능과 예측 가능이 되는 거죠. 지방 이식은 우리가 이제 이식을 했을 때 물론 아주 섬세하게 하기 때문에 일반 이런 지방 이식하는 것보다는 예측이 가능한데요. 그래도 흡수되는 율이나 아니면 남아있는 정도가 다르잖아요. 정확하게 예측이 안 돼요. 근데 필러는 보고 넣잖아요. 안 부어있는 상태에서. 그래서 대칭이 좀 더 맞다. 대칭을 좀 더 맞추려면 필러, 그게 아니라 대칭보다는 연구 가능성, 이게 더 중요하다면 지방이식이 나은데 쌍꺼풀 하시면서 지방이식하면 흡수되는 요율이 막 이상하게 되진 않아서 저는 지방이식을 할 거면 같이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중에 보고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의 안 하게 되죠. 이런 경우는 수술하시는 병원에 가서 일주일 전에 녹이세요. 제일 좋은 건 한 달 전, 정 안 되면 일주일 전, 그것도 안 되면 3일 전. 수술 당일날 녹이는 건 정말 비추. 그렇게까지 해서 본인이 알아야 된다면 수술이 필요 없어요. 수술을 해서 교정을 해야 될 정도의 눈꺼풀 꺼짐이 있다고 보는 분들은 그냥 봐도 눈이 꺼졌어요.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냥 자동으로. 그거는 이제 눈꺼풀 꺼짐을 수술로 교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.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을 하면 다 그냥 자동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눈꺼풀을 진단할 필요는 없습니다. 눈이 꺼졌을 때 우리가 불편한 4가지 사항이 있는데요. 첫 번째, 눈이 뻑뻑하고 눈이 잘 안 떠져요. 그리고 2번째, 졸려 보여요. 3번째는 늙어 보입니다. 4번째는 겹주름이 생겨서 나중에 교정을 하고 싶어도 교정을 할 수가 없게 돼요.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을 때 교정하러 오세요.